네, 안녕하세요. 이프리 주인장 존박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가 사랑하는 영화죠. 아바타입니다. 아바타를 인생 영화로 꼽은 아바타 매니아 세 분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송인 우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나이순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뷰티 크리에이터 이사배이자 아바타 사랑단 이사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댄스팀 위덴보이즈 리더 바타입니다. 예. 아니 대개에서 저희가 뭐 아바타에 대해서 어떤 연관이 있을까를 스스로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게요. 네. 저는 이제 워낙 뭐 영화 드라마를 좋아해서 좀 불러주신 것 같고 사배 씨는 뭐 워낙 뭐 얼굴 자체가 지금 아바타시잖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머리가 파래서 부르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래서 눈도 오늘 아바타 눈으로 약간 그러네요. 옐로우로 하고 왔고. 네, 반짝거리고. 근데 제가 졌어요. 바타님 때문에. 바타님은 어떤 바타님은 이름이 예. 제가 닉네임이 바타잖아요. 예. 근데 제가 아바타를 닮아가지고 아, 별명이 바타예요. 아바타. 약간 저희가 나비족 졌어요. 상이시네요. 네, 나비상. 예, 맞아요. 나비상. 그래서 네, 닉네임 바타로. 그렇게 바타가 네. 되신 거군요. 상처가 좀 있나 봐. 놀림을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아바타를 불렸던 게 이제 군대에서 선임분들이 이제 아바타 이렇게 불렀었어요. 그렇구나. 선임들께서 지어주신 거군요. 네. 근데 너무 잘 지으셨다. 근데 본인도 애정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활동명으로 맞아요, 바로 사실. 그럼요. 네. 캐릭터 싫어할 너무 수 좋아합니다. 없죠. 영화도 좋아하고. 근데 아바타를 뭐 안 사랑할 수가 없죠. 아바타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었냐면요. 외화 중 최초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작품이고 월드 박스오피스 1위를 16년 동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흥행 수익 29억 달러, 약 4조 2,500억을 기록하고 있어요. 대기업이죠, 거의. 와우. 이 정도면. 예. 어마어마한 영화죠. 아바타가 이제 불과 제로 돌아올 텐데요. 이 신작을 보러 가기 전 1, 2, 1, 2의 이야기를 한번 복습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 분 혹시 아바타 내용 좀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네. 그 처음 봤을 때 충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그게 벌써 거울을 보는 느낌?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런 느낌이었어. 진짜 선임이셨던 거 아니죠? 네. 사실 제가 아바타 1을 봤을 때는 네. 그냥 진짜 어린아이였어요. 네. 그래서 그냥 와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이럴까? 디테일은 사실 잘 못 보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막 분장을 꼭 그 인물이 해서 만들어내는 게 일반적인데 너무 그 움직임이나 설정이 너무 완벽하다 보니까 이게 이질감 드는 어떤 외계인의 형태가 아니라 동질감이 느껴질 정도로 네. 너무 그게 자연스러워서 그때 저는 이제 분장사로서의 길을 막 가려고 하던 중이었는데 직접 분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캐릭터를 만들어내고 구현해내는 게 너무 관심이 많이 가서 그때 되게 심장이 뛰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처음에 이제 아바타 1이 개봉됐을 때만 해도 풀로 막 CG를 구현하고 기술의 발전을 알 수 있던 그런 네. 콘텐츠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다들 약간 그 비주얼 쇼크? 맞아요. 그렇죠. 네. 게다가 그 나비족의 어떤 그 되게 그 모습 같은 게 인상적이잖아요. 그런 것들로 뭐 나중에 좀 엄청나게 패러디도 많이 되고 네. 사회적 현상이 일어났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준박 씨는 어떤 기억이 나요? 저도 3D로 봤어요. 왜냐면 그 제임스 카메론이 이 영화를 3D를 위해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D로 보는 거는 3D로 찍은 거를 그냥 그대로 떠온 거기 때문에 이 영화는 3D로 꼭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장면들을 보면 그 떠다니는 바위들이 막 떠다니잖아요. 맞아. 할렐루야 산이요? 나중에 할렐루야 산. 할렐루야 산. 어. 그게 딱 처음 등장할 때 3D로 보는데 너무 그 세상 속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네. 어떤 거는 요 바로 앞에 있고 어떤 거는 저 멀리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비주얼 쇼크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네. 그 가장 비주얼 쇼크로 좀 남았던 장면들 혹시 있을까요? 저는 그 밤에 그 식물들이 막 빛이 나잖아요. 네. 근데 그 우리가 지금 이제 외국에 가면은 막 팁랩 전시라고 해서 이제 요즘에 이제 뭐 SNS에 많이 올라오는 그런 막 그 화려한 것들이 네. 막 눈앞에 펼쳐지는 거 있잖아요. 진짜로 내 주변에 그 화려한 식물들이 막 이렇게 눈앞에 떠다니는 느낌? 네. 저는 그거 굉장히 압도됐었던 그런 장면도 기억나거든요. 저도. 맞아요. 빛나는 식물들 사이에. 네. 막 밟을 때마다 빛이 쫙 나고. 그 다음에 아마 꼬리를 딱 감았는데 네. 빛이 막 오고.
예, 아 진짜 훌륭했어요. 오늘 진짜. 네. 예. 맞아요. 대단하다. 상상력이.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감는다니까. 네. 그럼 식물이 여기서 네. 식물이 오늘 피스도 일부러 일부러죠. 진짜? 네, 저 진짜 몰입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설레가지고 저는 불과제가 예. 진짜 너무 기대되고 아직까지는 아바타 분장 메이크업은 안 하셨죠? 제가 이제 막 이런 크리에이터 활동할 때는 이미 수년이 지난 후였어요. 네. 근데 불의제는 제가 한번 도전해보고 때. 싶은 마음이 기대되네요. 있습니다. 예.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인상에 남았던 장면. 아, 인상에 나왔던 장면이요. 저는 일단 그 크기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는데 그 손이 4개고 막 디테일 보는데 정신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얼굴의 표정이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예전에 봤던 그런 SF 영화랑은 정말 차별화가 된 영상미여서 근데 그런 디테일 보느라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제임스 카메론의 어떤 집착과 그 기술 네, 집착과 덕분에 예. 지구의 인간은 언옵테니움을 노리고 아바타 프로젝트를 기획합니다. 하반신 마비의 전직 해병 제이크는 아바타를 통해서 나비족 네이티리를 만나고 나비족과 판도라의 삶을 배우는데요. Repetition, repetition. Now 인간의 탐욕을 거부하고 토로크마토가 된 제이크는 나비족을 승리로 이끈 뒤 영원히 판도라의 일원이 된다. 이 영화를 처음 보고 저는 식민에 대한 네. 이야기 혹은 그런 그 뭐라 그래요? 그 인디지너스. 근데 어쨌든 자연을 파괴하면 안 된다. 자연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이놈들아 이런 자연을 지키자. 의미잖아요. 네. 간단 명료하네요. 네. 아니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인간이 기존에 잘 살고 있던 판도라의 침략자로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그것도 돈 때문에. 그렇게 보니까 우리는 사람이지만 영화를 보면서 계속 나비족을 응원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람이지만 떨어져서 보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얼마나 탐욕적인가를 알 수 있게 해준 어떻게 보면 재미와 의미를 함께 잡을 수 있었던 어떤 이 아바타의 매력이 전 세계인들에게 그런 어떤 감동을 주고 또 그만큼의 수익을 안겨주는 원인이 되지 않았나. 맞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요. 이제 제이크 설리가 어쨌든 휠체어를 탔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아바타 세상 그 판도라의 세상에 가서 막 뛰어다녔던 장면이 전 제일 기억에 남아요. 처음에. 그래요. flown back into existence in the past. Well, taxi, that's good. 완전 F라. 감동이 좀 있었구나. F라서 거기 감동을 먹었어요.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게. 그래서 전 진짜 F인가 봐요. 사랑스럽다. 네, 너무 귀엽네요. 아바타의 기억에 남는 장면 하면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는데 네. 처음 들어봐요. 그 장면이 기억에 저 남는다는 그게 진짜 건. 제일 기억에 남는. 큰 감동이 큰 울림이 있었나 보네요. 아니 그리고 되게 이건 소소한 건데 예. 그 이제 그레이스 그 박사가 네. 아바타 캐릭터로도 탁 나타나잖아요. 네. 근데 딱 나왔는데 스탠포드 옷을 못 봤지? 그랬어요? 티셔츠 티셔츠가 있었어. 아바타가 됐는데도 전혀 생각 못했어. 판도라에서도 자기 지구 대학교 그랬구나. 어떻게 딱 그걸 보셨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좀 대학에도 진짜 대학에 집착하시는 왜냐면 저는 그때 못 봤던 저 사람 건데. 진짜 배운 사람이구나. 이제 1편의 제이크를 보면 인간보다는 나비족의 편을 들잖아요. 저희도 그렇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제이크의 입장이었다면 나비족과 사랑에 빠질 수 있는지. 미혼들의 생각이 궁금해요. 이렇게 답변을 회피하시는 거군요. 유부남들이야 뭐. 또 조심하셔야 되니까. 그러게 모르겠어요. 일단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외모는 제 스타일은 아닌데. 예? 정말요? 아니 그러니까 저랑 같은 분류이긴 한데 어쨌든 외모는 사람은 아니니까. 사람은 아니니까 아무튼 제가 사랑에 빠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저게 살고 싶긴 할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귀농 느낌? 약간 이제 좀 걱정도 도시의 없고 삶을 벗어나서 이 AI 무슨 시대에 말인지 좀 알아. 지쳤는데 디지털 디톡스까지. 네, 스마트폰도 없고 좀 그건 좋다. 행복하게 좀 더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맞아, 그런 장면에서 좀 희열을 느낄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자연이요. 네, 맞아요. 저는 일단 제이크의 상황에서는 이미
배신자가 됐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것도 좀 그래요. 그리고 뭐 사랑하는 사람도 생겼고, 근데 저는 제이크의 입장을 떠나서 그냥 저의 인생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 100년도 못 사는 세상에 제가 한 지금 나이라고 하면 판도라 행성에서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외모도 제 스타일입니다. 아, 네, 오히려. 저는 좀 신비로운 스타일 좋아해요. 좀, 미적으로 봤을 때 네, 인간미가 없는. 사랑에 빠질 수 네, 있어요? 사랑에 무조건 빠질 수 있어요. 오. 네. 여기 반짝반짝 발광하는 그 점도 너무 아름답고. 아니 근데 뭐 단순하게 이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은 게 설리도 처음에는 그 대령의 지시에 따라 좀 스파이를 그쵸. 맞아요. 하긴 잘 하려고 하잖아요. 네. 했어요. I want you to learn these savages from the inside. I want you to gain their trust. The Tree of Souls. It's their most sacred place. You give me good, usable intel. Oh, this Tree of Souls place. Yeah, I got them by the balls with that. When this turns into a shit fight, which it will. 인류의 편에 좀 서려고 끝까지 노력하다가 결국 어느 이제 순간에 이게 옳지 않구나라는 걸 깨닫고 행동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제이크에게 공감이 좀 가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런 1편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2편 아바타 물의 길에서는 또 완전히 다른 주제를 다룹니다. 13년 만에 아바타 물의 길이 돌아왔고, 이제 아바타 물의 길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또 전 세계 흥행 수익 20억 달러를 돌파한 후속편인데요. 보러 가셨나요? 어때요? 그럼요. 네, 극장에서 보셨나요? 네, 그럼요. 제가 저거 너무 좀 후회하는 선택인 게 제가 저거를 비행기에서 봤어요. 화면 너무 작아요. 작아하면서. 아바타는 무조건 영화관에서 봐야 그러니까요. 돼요. 그러니까 제가 끝까지 안 눌렀거든요, 아바타를. 그래서 제가 뭐 아직 안 본 상태에서 비행기 있길래. 근데 너무 긴 비행이었어서 눌러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궁금해서 못 화면을 참았군요. 봤습니다. 네. 저는 작정하고 그 개봉하기만을 기다렸고요. 네. 가장 좋은 자리에 4DX, 스크린 X로 해가지고 예. 이 역까지 쫙 스크린인 곳으로 가서 잠겨 있었어요. 네, 물속에. 3시간 몇 분이죠? 네, 3시간 몇 분 동안 눈이 파래서 나왔는데도 세상이 파랗게 보이더라고요. 자리도 막 움직이잖아요. 맞아요. 자리도 움직이고 물도 막 이렇게 뿌려지고 네. 네, 같이 싸웠다고 봐도 무방하죠. 자, 아바타 물의 길의 줄거리는 제이크와 네이트리는 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아바타로 되살아난 쿼리치 대령, 빌런이죠. 아바타로 되살아나서 추격을 합니다. 그래서 제이크와 가족은 숲을 떠나는데요. 바다 부족 메카이나족이 사는 바다에 정착해서 물의 길을 배우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요. 인간의 툴큰 사냥으로 갈등이 폭발하고요. 인간 세력과 나비족의 해양 전쟁이 발생하고, 그 13년 만에 돌아온 물의 길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보지 못했던 또 새로운 나비 종족이 나왔잖아요. 네. 저는 되게 반가웠던 게 저는 울산 출신이라서 바다가 나와서 반가우셨고. 산보다는 바다에 좀 친숙한데 또 새로운 종족이 나와서 반가웠고, 또 어떻게 보면은 상상의 어떤 지평이 또 넓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감탄하면서 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예고편도 안 봤었어가지고 진짜 다른 부족이랑 물이 나오는지 몰랐어요. 근데 봤는데 진짜 다른 부족도 나오고 생김새도 너무 은근 다른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맞아. 그리고 원과 다르게 그 물의 종족의 또 여성분이 좀 그때는 좀 아름다운 누구였죠? 캐릭터 이름이? 그 딸이 네. 물에서 그 친구가 나왔을 때 처음 가장 나왔을 때 예쁜 친구. 네. 너무 처음 예뻤죠. 나왔을 때 그 느낌이 뭔가 그러긴 해요. 이 사람은 여주인공이구나. 좀 더 둥글둥글하다. 그쵸? 맞아요. 네. 아니 그 아바타 원래 나비족은 자기 스타일이 아닌데 아니에요. 그 물 종족은 완전 달라요. 야 이거 어떤 차이가 있지? 약간 더 귀여운 스타일 귀여운 좋아하시는구나. 사람 이유가 좀 있었네. 이 차이를 느끼네. 저 완전 느껴버렸어요. 어머. 차이가 있어. 근데 좀 더 약간 라푼젤 같고 뭔가 좀 바타 씨의 취향. 어쩌다 보니 저희 바다 취향까지. 이상형은 이런 스타일이시고. 네, 제 이상형입니다. 연락 주세요. 물의 종족을 선호한다. 뭐 다른 건 기억 하나도 안 나. 저것만 기억나. 저것만 기억나. 하나만 기억나요. 그
2편은 내용이 좀 많이 다르죠. 1편이랑. 네. 테마도 좀 다르고 훨씬 더 가족적인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보시면서 어땠어요? 저는 속상했어요. 제이크가 그럴 마음이 없었겠지만 본인이 있는 곳에 자꾸 침략을 하니까 거기 부족들이 자꾸 피해를 당하잖아요. 아, 그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거기 있으니까. 그리고 공감도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인간 사회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네. 저도 그 이사를 2번 가봐가지고 텃세가 뭔지 알거든요. 텃세. 그쵸, 그 그쵸. 텃세가 너무 느껴지고 근데 네. 그 텃세를 좀 버티면서 뭔가 친구가 되는 과정도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럼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아바타 1이 이제 명작이고 1을 더 크게 쳐주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를 더 재밌게 봤어요. 오. 그러니까 뭔가 그 스토리가 더 공감이 간달까요? 그러니까 1은 제이크가 이제 인간 대신 나비족의 편에 섰다면 2는 훨씬 더 가족 간의 이야기와 어떤 소속감에 대한 이야기여서 좀 공감이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뭐 여러모로 이제 뭐 많이들 스토리도 아시고 뭐 그럴 테지만 저는 이제 아바타 1 때는 이제 결혼도 안 한 상태였고 이제 2 때는 이제 좀 아이를 이제 낳고 막 나서 기를 상태였는데 참 육아란 쉽지 않구나. 그런 왜냐 아들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걸 다 맞아. 그거 생각나요. 그런 거. 어디 뭐 들어가지 말라면 들어가고 아, 뭐 맞아. 올라가지 말라면 올라가고. 결국 그래서 사고가 나서 쳐들어오게 되고 위치가 파악되면서 또 빌미를 제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족이라는 끈끈함을 느낄 수 있었던 맞아요. 그래서 제가 2가 좀 더 마음이 가요. 그러셨나 보다. 그런 점들이 저는 좀 인상 깊게 다가왔고요. 물론 뭐 상상력의 확장과 또 수많은 액션 씬과 바다 생명체들 뭐 이런 거는 뭐 다른 분들도 다 공감하시지 않을까. 저 그 툴쿤이 사냥당하는 장면 그거 보면서 진짜. 그게 흡사 고래 사냥과 음. 좀 되게 비슷하잖아요. 10 meters. Get me in there. Put me in the pocket. 모든 지능을 갖춘 생물이잖아요. 물론 뭐 지능을 갖추고 있다는 게 없으면 죽여야 된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교감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존재들이 고통을 느끼면서 죽어가는 거를 또 인간이 그런 모습을 자행한다라는 걸 보면서도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여러모로 우리에게 좀 많은 점을 시사하지 않았나. 네. 저는 그 툴쿤이 또 이렇게 전쟁을 하는 와중에 도와주려고 몸을 던지잖아요. 왜 동물은 이기적이지 않을까요? 그때 약간 엄청 울컥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눈물이 고였고 인간이 밉고 나도 인간이고 막 이 복잡한 감정을 어떻게 왜 해야 될지 아까는 뭐 모르겠어요. 배신자라고 저도 모르겠어요 이제. F네 사배도. 네. 저도 F인가 봐요. 네. 그리고 그 전투씬도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원도 지금 봐도 어색함이 하나도 없고 신나는 전투씬인데 2의 그 장면들은 약간 취해서 봤던 것 같아요. 극장 안에서 날아다니고 헤엄치고 계속 이 총도 나오고 뭐 그런 전투씬은 처음 봤던 것 같습니다. 규모가 더 커졌죠. 네. 그거보다. 뭐 다양한 무기들이 진짜 동원됐던 것 같아요. 막 수륙 양융도 나오고 전함도 나오고 네. 심지어 이제는 나비족이 총도 들고 맞아요. 날아다니면서 총도 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서로 진화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전투의 방식이. 그러니까 원에서는 또 나비족은 나비족의 방식으로만 또 싸웠다면 2에서는 또 새로운 무기들을 개발해내고 이런 것들이 흡사 우리도 그렇잖아요. 전쟁이라는 게 어떤 인류 역사상의 기술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동기가 됐던 것처럼 네. 그런 일면도 그 1편, 2편을 지나가 나가면서 좀 재미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그러게요. 단순히 그냥 그 나비족이 총을 들고 있는 그림이 재밌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역사를 그대로 또 고증한 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측면에서도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제임스 카메론이 어떤 재미나 의미 요소들을 다 놓치지 않는 감독이구나라는 걸 또 한번 느끼게 해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감독님은 진짜 대단하신 거죠. 대단한 사람이죠.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어떻게 저게 인류 역사상 네. 가장 성공한 작품을 많이 만든 감독이에요. 타이타닉 그러니까요. 모든 걸 다 만들었잖아요, 그 사람.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물 장면들이 저는 너무 인상 깊었던 게 CG로 물이 저렇게 리얼하게 표현된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네. 진짜.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영화가 좀 더 오래 걸렸다고 들었거든요. 수중 촬영 같은 것도 너무 리얼하게 하고. 제 기억에는 원에서도 사실은 그 모션 캡처를 다 활용해서 점 찍고 실제로 다 연기한 거를 구현을 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물 안에서도 아 진짜요? 했다고 들었어요. 힘드셨겠다. 그러니까 사실 그 역할을 동작을 만들어낸 배우도 물에서 연기를 하니까 얼마나 더 힘들었어요. 몰랐어요. 진짜. 아 진짜 뭐, 물에서 했구나. 기술적인 것도 그렇지만 네. 사실은 물리적인 것도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디즈니 플러스에 불과 물이라는 그 다큐가 있거든요. 거기서 약간 비하인드 씬 같은 게 있는데 그거 한번 같이 볼까요? The second you decide 저게 to make a 그 movie 거대한 in and 워터 underwater, 탱크죠. 와 진짜. make it look like you're at sea. 90만 갤런의 You just opened up a gigantic cave. This way. 얼마나 많은 Build 양인가요? a center island and a whirlpool this way. 그걸 이제 물살 같은 거를 직접 또 만들어서 He has you lie in the water with your face breathing through 그래서 a 수중 연기를 하기 위해서 to sort 그 of 배우들이 2개월간 calm 특별 down 잠수 your 훈련도 mammalian 하고 그 와중에 그 로날 역이죠. 케이트 윈슬렛이 7분 14초의 최장 잠수 시간을 기록했대요. 7분을 잠수했다고요? 숨을 참은 거예요. 거의 해녀 수준 아니에요? 해녀 수준이에요, 진짜로. 그 정도면 물질하는 수준인가요? It was 7:15. Give him 저분이 저건가 보다. as much of the real experience 이상형. as possible while you're trying to signal to somebody. 합성된 게 저거잖아요. 와. 진짜구나. 진짜 대박이다. 아 저거 보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와, 진짜 대박이다. 제임스 카메론이 그런 매니아틱한 기질들이 엄청 깊게 파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영화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항상 미치더라고요. 이 촬영 기법도 아마 이제 많이 쓰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좀 있으면 아바타가 레전드 후속편인 불과 제로 돌아올 텐데요. 다들 이번 개봉을 앞두고 전설의 귀환이라고 많이 하시죠. 전 봤어요. 네, 저도 네. 그래도 못 보신 분들을 위해 같이 한번 볼까요? 좋아요. This is the only pure thing in this world. The fire came from the mountain, burnt our forest. My people cried for help. 뭘까? 저 부족이 또 나온대요. 새로운 부족이 나오고. Did not come. This world goes much deeper than you imagine. 이건 뭐예요? 그 고래예요? Protect your sister. Yes, sir. Stay in the cover. 또 싸워야 돼. 와 진짜. What does that always say? Sully stick together. No, the other one. Sully never quits. That's right. Sully's never quit. How do you still live? What if every human being on Earth could live here without a mask? Then the Na'vi people will be gone. 어머 교감도 이제 제가 You want to spread your fire across the world. You need me. We must fight! I call upon the warrior mother. 와. I'll kill you! I swear!
대단하다. 근데 전투씬이 너무 화려해졌어요. 물에서도 싸우고 위에서도 싸우고 공중전도 하니까 불도 나오고. 네, 불도 나오고 큰일 났어요 이제. 이번 편이 가장 네, 진짜 가장 다이나믹해 보여요. 좀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2 마지막 장면에서 그 대령을 구해주잖아요, 그 아들이. 그리고 다시 또 나비족으로 돌아오고 아들은.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 이제 뭔가 다시 나올 거라는 이제 짐작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 새로운 어떤 빌런과 함께 나올지는 몰랐거든요. 맞아요. You want to spread your fire across the world. You need me. Your goddess has no dominion here. 그 빌런 둘의 조합은 과연 어떨지 아. 그게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 이제는 인간과 그 판도라 행성에 사는 종족들의 싸움이 아니라 그냥 다 생존의 문제인 거잖아요. 더 복잡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누구 편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 그 불의 종족도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원래는 그냥 인간 대 나비였는데 이제는 나비 대 나비로도 네. 싸우니까. 근데 저 스파이더는 저 무래기 보면서 저 친구는 왜 자꾸 나올까? 그림체가 많이 다른데도 계속 나오잖아요. 아, 네네. 눈에 확 튀죠. 네, 근데 계속 나오네요 여기서도. 그 복선 같은 걸까요? 되게 저 친구가 중요한 나중에 역할을 빌런이 하는 것 되더라고요. 같아요. 저 캐릭터가 제이크가 원에서 이제 인간과 나비 사이의 어떤 그 다리 역할이었다면 스파이더가 의미하는 캐릭터는 어떤 새로운 판도라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예고편에서 봤던 것처럼 방독면도 안 이제 쓰는 안 쓰고. 장면이 있었고 아까 교감하는 장면도 나왔죠.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진짜 미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중요할 것 같아. 맞아요. 트레일러만 봐도 이제는 CG가 아니라 너무 리얼하게 모든 게 보이잖아요. 8월에 열렸던 디즈니의 D23 글로벌 팬 이벤트 첫날 쇼케이스에서 카메론 감독이 뭐라고 했냐면 매일 이제 시각 효과 팀원들이 보내오는 새로운 장면을 검토할 때마다 마치 크리스마스 아침과 같은 기분이라고 우리가 만든 작품을 빨리 보여주고 싶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세 분은 모두 공감을 하셨겠지만 아바타는 정말 큰 화면으로 봐야 그 매력을 제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아바타의 세 번째 시리즈 아바타 불과제가 12월 17일 개봉하고요. 극장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아바타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껏 나눠봤는데요. 세 분 어떠셨나요 오늘? 오늘 아바타 이렇게 얘기를 한껏 하고 나니까 불과제가 너무 기대가 되고요. 이번엔 꼭 영화관에서 꼭 극장에서 네. 저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인 아바타 얘기를 이렇게 마음껏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정말 명작이다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너무 기대가 많이 됩니다. 보시는 여러분들도 꼭 영화관에서 꼭 관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 시리즈가 계속해서 진화하면서 더 훌륭한 퀄리티를 만들어내는 만큼 또 극장에서 또 개인적으로 꼭 아바타 3 이번 편을 관람해볼 생각입니다. 12월 17일 공개되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